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의 공급망 보안입니다. 네,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오와스프에서도 LLM 10대 위협 중에 무려 3위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위협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생성형 AI 생태계라는 게 오픈소스 모델이나 아니면 서드파티 데이터셋, 또 플러그인 같은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가져다 쓰는 느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파고들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공격 표면이 아주 넓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LLM 개발의 한 73% 정도가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하고요. 73%요. 정말 많네요. 네, 허깅페이스 같은 곳만 봐도 벌써 50만 개가 넘는 사전 학습 모델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와, 50만 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LLM 개발 과정의 통제권 상당 부분이 이미 커뮤니티나 제3자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보안 책임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2024년 NIST 보고서를 보면요. LLM 공급망 관련 침해 사고가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10% 증가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 LLM 공급망 취약점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LLM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사용하는 외부 자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리 학습된 모델 가중치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에 쓴 데이터셋, 또 개발에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들, 네. 이런 것들의 무결성,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 상태 그대로인가 하는 그 신뢰성이 훼손될 때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말합니다. 아, 외부에서 가져오는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이군요. 그렇죠. 주요 위협 경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악성 모델 배포입니다. 악성 모델 배포. 네, 공개된 모델 저장소 같은 곳에다가 백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심어진 모델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모델을요? 네, 둘째는 데이터셋 포이즈닝인데요. 이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한다고요? 네, 그래서 모델이 특정 입력에 대해서는 편향된 결과를 내놓거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알아채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의존성 체인 오염입니다.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네, 개발할 때 많이 쓰죠. 그중 어느 하나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듣고 보니까 공격 방식들이 정말 다양하고 약간 교묘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공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선 모델 하이제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델 하이제킹. 네. 예를 들어 공격자가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인 파이파이 같은 곳에 우리가 흔히 쓰는 Transformers라는 정상 패키지랑 이름이 아주 비슷하게 Transformers 이런 식으로 철자 하나만 자른 악성 패키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 오타를 노리는 거군요. 맞아요. 개발자가 실수로 그걸 설치하면 바로 시스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수 있죠. 네. 또 임베딩 백도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벡터DB에 저장된 문서 안에다가 악성 명령어를 숨겨두는 방식인데요. 문서 안에요? 네, 사용자가 뭔가 검색을 하면 RAG 시스템이 그 문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숨겨진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와, 이것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파인튜닝 데이터 오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더브 같은 데서 코드를 긁어와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할 때 그 코드 데이터셋 안에다가 일부러 취약한 코드 패턴을 심어놓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 자체에다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모델이 생성하는 코드에 자연스럽게 보안 취약점이 포함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가 가능하군요. 실제 피해 사례도 있겠죠? 그럼요. 2024년 2월에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된 어떤 벌트 모델 변형판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자 AWS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고요. 아이고,
또 2025년 1월에는 많이들 쓰시는 랭체인 프레임워크의 0.1.2 버전이 의존하는 랭스미스라는 패키지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아주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랭체인이면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쓸 텐데요. 뭔가요? 보고서들을 보면 주로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 그리고 감염된 모델이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평판 하락 같은 좀 복합적인 피해를 다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아스프나 주요 기업들이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SBOM,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SBOM이요? 네,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스,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요소들, 라이브러리나 모델 파일 같은 것들의 목록, 출처, 버전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죠. 식품 성분표처럼요. 소나타입 넥서스 파이어웨어 같은 도구들이 이걸 도와주고요. 아, 구성 요소를 다 파악하고 관리한다. 그렇죠. 둘째는 모델 서명 기술입니다. 디지털 서명을 사용해서 이 모델 파일이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게 맞는지 검증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L 같은 데서 관련 툴킷을 제공하고요. 모델에도 서명을 하는군요. 네. 셋째는 의존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ML 라이브러리들의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 CVE 같은 게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계속 스캔하는 거예요. 스닉 AI 같은 솔루션들이 실시간으로 이걸 탐지해주죠.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출처 추적 기법인데요.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는지 그 이력을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기록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IBM 워슨 X.데이터 같은 플랫폼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와, 들어보니까 방어 전략도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특히 SBOM이나 모델 서명 같은 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AI 쪽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이 좀 과도기적인 단계지만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요성도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ISO IEC 5338 같은 국제표준에서는 아예 LLM 개발 시에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표준으로까지 만들어지는군요. 네, 기술적으로도 GitHub 코파일럿의 AI 서플라이 체인 가디언처럼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망 보안을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솔루션도 곧 2025년 3분기 나올 예정입니다. 자동화 도구까지?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셋 오염 위험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제 민감 데이터 대신 통계적 특징은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 Mostly AI 같은 솔루션으로 만든 그런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합성 데이터 활용도 방법이군요. 규제와 기술 발전이 정말 발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LLM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려면 이 공급망 보안 확보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필수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기술적인 대응책들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공유하는 저장소의 관리 기준을 좀 더 표준화하고 또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제공하는 것처럼 프로세스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가야 실질적인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와 사람까지 함께 가야 한다. 네,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LLM 공급망 보안이라는 어쩌면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슈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LLM을 활용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사전학습된 모델이나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발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또 보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우리가 LLM 기술을 더 안전하게 활용하는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